쓸모없는 땅이 로또가 돼서 돌아왔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시베리아는 북아시아에 위치한 거대한 땅으로 현재 러시아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냉대 기후이기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점령한 것일까요? 러시아는 유럽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중세 유럽의 중심은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위치였죠. 거기다 오랜 기간 몽골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와 융합되지도 않은 말 그대로 유럽의 시골 총구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6세기 서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맞아 상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러시아는 아직도 농노에 기반을 둔 봉건제 사회였죠. 러시아는 후진적인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언제나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했기에 수입원을 찾아 헤맸죠. 그리하여 찾게 된 것이 서방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던 모피였습니다. 1581년 러시아 제국의 전신인 모스크바 공국은 모피 획득을 위해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를 점령하기로 결심합니다. 시베리아는 척박한 땅인 만큼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수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침략을 당해도 연대의식이 없어 별다른 저항의식도 없었죠. 밀고 들어가는 족족 모스크바 공국에 깃발이 세워지곤 했습니다. 1581년에 시작한 동진이 불과 70년 만에 시베리아의 끝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모피들은 부드러운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려 러시아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죠. 잘 될까 하고 긁어본 복권이 1등이 돼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짭짤한 수입을 챙겼던 모피 산업도 끝을 보게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해달들이 씨가 말라 모피 획득량이 줄어들었고 러시아가 남하를 추진하게 되면서 동부에 위치한 시베리아에 대한 관심은 식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해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의 자원들이 부상하고 있던 시대에 시베리아에서 방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상황이었죠. 시베리아는 다시금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모피만을 구하기 위해 점령했던 척박한 땅덩어리가 현재 러시아를 먹여 살리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현재 서시베리아의 원유와 천연 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의 각각 66%와 92%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동시베리아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할 규모죠. 최근 러시아는 원유값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시베리아에서 오게 되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버려진 땅 시베리아는 그렇게 누구나 탐내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것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지 가치 있는 사람일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치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 정하는 것입니다. 겉은 척박하지만 속은 꽉 찬 시베리아처럼 언젠간 본인의 가치를 알아줄 상황이 올 것입니다.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